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에 혈맹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선박을 공격한 이란의 도발에는 꿀먹은 벙어리면서 엉뚱한 곳에 칼을 들이대는 역대급 외교 참사, 게다가 자기 지역구 경제 수준도 모르는 민주당 후보의 충격적인 무식과 보좌진을 산호비처럼 부려먹은 갑질 폭로까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뒤로는 썩어문드러진 현 정권과 여당의 충격적 민낯,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미지 망가지고 있는 거는 김상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무슨 성접대, 야 이건 해외 성접대, 이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 뭐 김상욱 후보는 허위다 하고 이야기를 부끄러운 하는데 건데. 이게 명확하게 허위라고 주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허위라고 말하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해외 여행까지는 지금 김상욱 후보도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뭐 그건 여건 뭐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같기는 같지만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다 뭐 60대, 70대 어른들과 이제 가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힘도 없고 백도 없다 그랬는데 이미 이때 갔을 때는 2023년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이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까? 아 저게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까? 예. 이게 기간이 그렇게 되군요. 가세연에 따르면 2023년도 7월달인가 그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세연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여행사 사장 그리고 성접대를 알선한 사람까지도 다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지 했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부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 남구의 지역구를 이제 둬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울산 남구가 굉장히 좋은 지역구입니다. 이채익 전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국민공천이라는 정말 낙하산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했는데 사실은 김상욱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 2024년 이제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제 뭐 탄핵 찬성하고 또 민주당 가면서 이제 배신자로 존재감을 나타나게 됐는데 저는 파면 팔수록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김상욱 후보 자체의 어떤 능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되면은 울산 시민들이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예, 뭐 울산의 김성만이 아니라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한 전재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까르띠에 의혹만 해도 이건 뭐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또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보좌진을 마치 산호비처럼 부렸던 그 갑질 의혹이 터져가지고 야 민주당은 참 보좌진들을 뭐 화장실 변기 고치는 것도 시키고 온갖 거 다 시키는 진짜 노비로 부리는 그런 집단이구나 하는 게 그냥 드러나고 그랬고 또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의 정강이를 걷어차가지고 막 피범벅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11년 만에 폭행 사고하는 이런 일까지 좀 벌어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국, 이광재, 우상호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지금 새로운 지역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곳과 연관이 있다, 연고가 있다 그러면서 출마를 하고 집을 얻었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뭐 눌러 살 것 같으면 집을 좀 제대로 아예 그냥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단기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남 지역에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GRDP라고 지역 총생산 이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후보와 이제 김태형 후보하고 박수현 후보 이제 그 토론회를 하는데 박수현 후보가 충남의 GRDP가 전국에서 13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GRDP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 1위가 울산이고 1위가 울산이고 그다음에 예. 충남이 2위입니다. 아, 충남이 2위입니까? 예, 충남이 왜 2위냐면 수도권 제한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곳이 충남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다 충남으로 그렇습니다. 가나 이게 그 수도권 이제 제한 때문에 수도권 제한구역 바로 이남 지역이 충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산, 당정이라든지 또 천안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그런 곳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충남의 GRDP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13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박수현 후보의 어떤 무식이 탄로가 났는데 그런데 박수현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민소통수석이라든지 정말 맞아요. 또 이번에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대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당정의 요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닌 게 상식적으로 2위를 13위로 한 것은 데이터를 만 10년 전 걸 봤나? 단순한 실수가 예, 아닌 예. 거예요. 아예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또 저기 GRDP가 나온 김에 또 GRDP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정우 수석도 역시 GRDP. 그 0을 하나 더 붙였죠. 그러니까 부산 북구가 1인당 1,300인데 1억 3천이라고 예.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난 AI, 잘못된 AI가 입력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계속 설명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예. 이제 능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도덕적인 문제, 예를 들면 성적인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상욱이라든지 또 예. 정은우라든지 아하. 또 갑질에 또 김용남이라든지 전재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보면 또 갑질 있는 사람이 이혼이라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또 단기 전세 조국 이강재 각각 2개월짜리 우상호가 5개월짜리에 예, 예. 이제 계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능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면 조금 전에 GRDP도 모른다, 또 우상호 같은 경우는 또 홍제동이 어딘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이 또 뽑을까봐 지금 토론에도 피하고 있고, 예.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지만 후보들 개별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도 보면 우리 국민의 힘이 굉장히 좀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공천. 진짜 공천을 잘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만하게 우리 다 이긴 선거니까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좀 해봐야지. 자, 이 몫은 내가 한번 좀 챙길게.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갖다가 완전히 능멸해버리는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화가 나셔서 이것들이 나를 능멸해 하면서 주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하고 지지율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속이 타는 거는 이재명이겠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몽땅 다 이겨놓은 선거 망하면은 이재명도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여론을 또 뒤집어 놓으려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자기는 이제 정의롭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가자 지구에 접근해 오던 뭐 구호 선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거는 기사에 나오는 게 구호 선박인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선박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선박을 납포를 했는데 그 납포한 선박 안에 한국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발끈하면서 그거 영해에서 뭐 납포한 거예요? 아니에요? 막 그걸 따져 묻더니만 영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타냐후 어차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나와 있는데 우리도 체포영장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건데요. 이거 굉장한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테크데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이게 대통령 아니고 제가 그 좌파 선동가다 이런 어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외교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지금 체포 검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과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타냐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떤 체포 영장 검토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자 우리나라 사람을 태운 가자 지구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 구호선이 이제 갔는데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 지구 그 동해 이제 공해 전상에서부터 해상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배에 대해서는 어떤 검문을 하고 때로는 또 뭐 수색을 하면서 이제 뭐 여기에 뭐 무기 뭐 밀매라든지 그런 어떤 뭐 그 이스라엘 어떤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입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 일부도 또 납포가 됐는데 사실 그게
그까지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는 거는 좋아요. 예. 항의할 수 있죠. 창인할 수 예.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고 네타냐후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왜 체포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국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서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뭐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유럽에서 지금 이제 ICC에 동조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하고 몇몇 개, 네덜란드하고 몇몇 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ICC 입장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제력이 없는 말씀드리고 겁니다. 그다음에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단체냐면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비인도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또 어떤 제노사이드라든지 이런 예. 어떤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런 어떤 나라들 강대국들이 다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ICC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체포영장 이 발급을 한 그 판사들 4명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입국 금지를 시키고 또 그 재산을 동결을 시키고 그 있습니다. ICC가 러시아의 푸틴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ICC에서 행한 네타냐후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정한 판사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자, 만약에 ICC를 그렇게 존중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급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ICC에 결정한 체포영장을 다 따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ICC에서 체포영장 또 누가 지금 현재 했느냐? 푸틴도 발급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러시아 푸틴이 오면 우리가 체포해야 됩니까? 체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야. 식으로도 아닌데 ICC가 발급한 푸틴은 그런 체포영장은 안 따르고 그러면 이 네타냐후만 따른다. 이거는 어떤 선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댓글창에서요. 투자의 신님께서 아니 그런 식이면 나무호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박을 갖다가 공격한 이란은 왜 이란이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냥 그 유감을 표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냐. 정확한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항의를 넘어서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지금 이란에 있던 드론으로 인해서 우리 남모를 피격했다고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완전히 선택적으로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뭐 격도 안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강경하게 그것도 네타냐후 수상 체포영장까지 나가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만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스라엘과 있던 외교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의 어떤 경제, 군사, 안보적인 이런 껄끄러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외교적 저는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한 달 전에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 그 뭐 이게 사실인지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던지는 그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게 뭐 팔레스타인인 그 학살해가지고서 죽이는 시체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막 그런 예, 좀 영상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게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테러리스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갖다 사살하고 나서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그 시신을 이제 밖으로 던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지 못하고 시신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를 했는데 그걸 갑자기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외교부로부터 정식 항의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터 정식으로 항의도 받았고 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예. 가자 지구에 침략한 것을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 범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침략한 것은 그에 앞서서 하마스가 2,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 내지는 살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침략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군사 교류, 경제 교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인구적으로 보면 한 3%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금융을 꽉 과학, 잡고 기술 있는데요. 등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적으로 돌리게 됐을 때 미국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후폭풍 이것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